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미국 달러 강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확진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요. 실업자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돈을 많이 풀어냈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행정부가 긴급 지출한 자금이 GDP의 9.1%입니다. 독일의 10%보다는 작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보다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이탈리아는 0.9%, 스페인은 1.1%밖에 지출을 못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정부만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도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까지 매입을 합니다. 심지어 정크본드, 즉 투자 부적격 등급 기업의 회사채도 사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뭘 매입한다는 것은 돈을 찍어낸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미국 연준은 외국에 대해서도 달러를 제공합니다. 3월 19일에 한미 통화 수합 기억나시죠? 그게 미국 달러를 풀어내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외국 중앙은행에 제공하는 금액 역시 이래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 원을 쳐놓은 부분인데요. 4천억 달러를 넘었죠. 이 같은 실적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연준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찍어낸 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미 연준의 자산 규모가 GDP의 19%였는데요. 2020년은 32%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거의 70%, 거의 2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달러의 가치입니다. 돈은 많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풀린 돈이 달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중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1월 1일 달러 인덱스는 96.45였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5월 14일 현재 102.29가 됐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6%가 오른 겁니다. 미국 달러는 가장 많이 풀린 돈인데 가치가 오히려 올랐어요. 반면 신흥국들은 통화 가치가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신흥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부르지요. 이것은 이 선진국 시장, 성숙 시장, 머추어 마켓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 신흥국에는 중국, 인도,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이런 데들이 포함되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될 때가 많습니다. 신흥국 12개 나라에 대해서 이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 변화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1월 2일 이후, 코로나 이후죠. 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한국도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요. 통화 가치 변화율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브라질이 마이너스 30.8%로 가장 많이 떨어졌군요. 러시아는 마이너스 16%, 한국은 마이너스 5.7%입니다. 중국은 마이너스 2%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중국은 당국이 환율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 변화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치가 떨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대부분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왜 미국은 마구 돈을 풀어내는데 돈 가치는 더 올라갈까요? 반면 신흥국들은 미국에 비해서 별로 돈도 많이 풀지 않는데 가치가 왜 떨어질까요? 이것은 자국 통화가 안전자산인가 아니면 위험자산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 리저브 커런시 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인 거죠.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세계 무역의 88%가 달러로 거래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부채의 속성인데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은행에 따르면 신흥국 부채의 3분의 2는 달러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닥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달러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개도국에 투자했던 돈들을 빼내서 달러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약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는 미국과 비슷한데 중국 돈을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럴 때.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달러가 아직까지 독보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미국 경제가 강해서라기보다 뭐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거래의 자유 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봐야 할 거예요. 중국 돈은 어떤가요?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외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환율 결정과 자본 유출입을 자유화하지 않는 한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의 지위에 오르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자유화, 투명성, 정직함을 갖추지 않는 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누가 그런 돈을 믿겠어요? 아무튼 달러가 강세가 되는 만큼 신흥국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는 자본 유출과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상황에 대해서는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국제재무연구소라는 곳이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 1월 21일 이후에 신흥국의 자본 유출 상황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인 것이죠. 파란색은 주식을 처분한 것, 빨간색은 채권을 처분한 금액입니다. 아래축에 제일 밑에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월 21일을 뜻합니다. T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된 것은 1월 20일부터 며칠이 지났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T 플러스 75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4월 5일이더군요. 그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자, 그 75일간 무려 970억 달러가 신흥국에서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은 당연히 환율이 오르고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외환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월 달부터 자본 유출이 시작이 돼가지고 3월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환율이 거의 1,300원대까지 치솟았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자본 유출의 결과입니다. 다행히 3월 19일 한미 통화 수합 소식이 전해지면서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자본 유출도 멈추었고 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원화가 아직 다른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이 아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안전자산인 통화와 위험자산인 통화 사이의 환율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원화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풀어내면 자본 유출로 인해서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